완성차 성장의 최대 수혜주네요. 현대차 그룹이 성장하면서 가장 빨리 성장한 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내연기관차랑 지금 전기차랑 부품이 호환이 됩니다.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수혜는 또 보기 때문에 리테일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3월부터는 아주 시장이 좋아졌는데 운송비가 또 빠졌어요. 이게 어느 시점에 반영이 되느냐, 올해 1분기 시점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부품사 중에서 토픽은 뭔가요? 일단 부품사 중에서는 저희가 대형 부품사랑 중소형 부품사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일단 대형 부품사 중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를 이제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형 부품사 중에서는 이젠 서현이아랑 화신 네, 토픽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중고차 쪽도 이제 커버를 하는데, 예. K카 하고 이제는 그 넥센타이어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현대 오토에버부터 들어볼까요? 이거는 네. 목표 주가 15만 원 쓰고 계시고, 네. 이 제목이 완성차 성장의 최대 수혜주네요. 일단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은 1분기 때 대형 부품사들의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비스나 위아, 만도, 한울시스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을 하긴 하는데 네. 지금 여전히 완성차 대비해서는 수익성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과거 같으면은 완성차 수익성하고 부품사 수익성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네.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완성차는 좋고 부품사들이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대형 부품사들한테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오토에버에 주목을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대형 부품사들은 대부분 지금 코스트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기차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거기다가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투자를 동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오토에버가 하는 거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IT 지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차량의 소프트웨어화, 저희가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게 되면은 OTA라고 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네. 업데이트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이제는 복잡한 어떤 차량 커넥티카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IT 인프라가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오토에버의 역할입니다. 현대차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블루링크 플러스 이제 커넥티카 서비스죠. 요거를 평생 무료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커넥티드 카를 일단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한 인프라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오토에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IT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IT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다른 사업부는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네. 그리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미들웨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이라고 하는 거를 오토에버께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많이 장착이 돼야지만 이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이 증가를 합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런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굉장히 일반화가 되고 있거든요. 일반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순전 내비를 비롯한 이런 칵핏 같은 것들이 70에서 80% 정도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보급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량의 믹스가 좋아지면서 더 상위에 어떤 이런 커넥티카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현대차 그룹이 성장하면서 가장 빨리 성장한 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오토에버가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 집단들의 IT 계열사들의 평균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전체 이제 그룹사 매출액 대비해서 IT 백업하는 SI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얼마냐를 보면은 한 3.7% 정도 됩니다, 평균. 네. 근데 지금 현대차가 1.9%밖에
오토에버가 1.9%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자동차가 그만큼 디지털 전환에서 사실 늦었습니다. 예. 많이 늦었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도를 하는 거고 그게 가속화가 되면은 지금 업사이드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뭐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죠.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질수록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대오토에버 15만 원 쓰고 계시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오 이거는 밸류에이션은 완성차보다 엄청 높은데요? 네, 소프트웨어 그렇습니다. 회사라서 그런가? 그렇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라서 네.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밸류에이션이 보면 2021년도에는 거의 뭐 50배 이렇게 많았었고 한 20에서 30배 정도 사이에서 지금 피어들도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살펴봤고 중소형 부품사를 말씀을 드릴까요? 서현이아랑 화신은 얘네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 어떤 아이디어에 착안을 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부품사들은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신규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기존의 내연기관 차랑 단절된 새로운 아이템들을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서현이랑 화신 얘네들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내연기관 차랑 지금 전기차랑 부품이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서현이아 같은 경우는 내장재를 하죠. 뭐 도어 트림부터 해가지고 뭐 차량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를 하고 화신 같은 경우는 샤시에 들어가는 이제 뼈대를 만드는 네.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전기차든 아니면 내연기관차든 비슷해요. 구조적으로 아주 새로운 거를 하는 거는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비용은 굉장히 낮으면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수혜는 또 보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얘네들이 5에서 6%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가 제대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뭐 3%, 4%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또 미국하고 인도 시장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뭐 국내도 이제 당연히 최대 매출처는 이제 국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미국 그리고 인도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물량을 확장하려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포지셔닝이 잘 돼 있어요. 네.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물량을 늘린다고 하면은 뭐 국내든 이제 유지가 되겠고 그리고 북미 그리고 인도 및 뭐 동남아시아 시장 이런 데서 그 생산 능력을 늘릴 건데 거기에 굉장히 잘 포지셔닝이 돼 있습니다. 지역별 믹스가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유망하면서 그리고 전기차 수혜도 볼 수 있고 신규 투자 수혜도 보고 이런 측면에서 이 두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비용 통제가 잘 되는 그러면서 지역별 믹스, 제품 지역별 믹스도 믹스. 굉장히 좋은 회사들인 거죠. 이거 아직 목표 주가는 안 넘어섰나요? 넘어섰죠. 아 그래요? 네. 아 이거는 근데 리포트 발간이 돼야지 또 어떤 목표 주가나 이거는 공식적으로 주실 수 있는데 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올해도 영업이익은 최대 실적을 1억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는 뭐 화신도 이제는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이화와 화신 네. 정말 K카도 한번 봐야겠다 그쵸? 네. 근데 K카도 사실 여기 상장 초반부터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또 뭐 금리 오르고 이러면서 중고차 시장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었고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네.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 요인은 사실은 금리였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중고차 판매를 하는 딜러도 그렇고 중고차를 매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신용들이 취약하십니다. 딜러들이 대부분 자기 돈으로 차 매입하는 사람이 없대요. 거의 다 이제 맞아요. 캐피탈 끼고 하는데 네. 딜러들도 막 죽겠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자기 자본들이 없어요. 예. 자기 자본 없이 빌려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거기에 웃돈을 줘서 팔아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 때 거의 뭐 20% 가까이 그 금리가 올라갔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몇몇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우리 여신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뭐 아예 차를 살 수가 없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1월에 중고차를 샀는데 딜러분들이 차를 빨리빨리 내보내려고 본인이 매입한 가격보다 싸게도 막 내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돈을 이제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네. 안 그러면 금리만 계속 막 부담되니까. 그리고 감가도 이제 막 팍팍팍 되죠. 네. 차량 가격이 가치가 막 내려가니까 빨리빨리 팔려고 굉장히 바빴었죠. 근데 지금은 한 4월 들어서는 네.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2월부터 좀 많이 바뀌었어요. 2월 한 중순 이후부터 리테일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사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제 가격 많이 내렸다. 많이 싸졌다 이러면서. 그리고 금리도 이제 안정화된 거죠.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서서히 이제 조금씩 내려가네. 그리고 뭐 신용시장에서의 혼란도 완화가 되다 보니까 뭐 리스크 프리미엄도 이제 내려간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15% 20% 이렇게 갔던 금리가 이제 뭐 10% 뭐 그 언더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많이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3월부터는 아주 시장이 좋아졌는데 네. 3월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젠 금리도 내려와가지고 살만한데 중고차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바닥을 찍고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 심리가 더 삽니다. 그때부터 더 달라붙어서 사요. 그래서 3월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 찍고선 이제는 반등 정도가 아니라 과거 뭐 이제 21년도나 뭐 그 전에 굉장히 이제는 중고차 시장 분위기 좋았을 때 그 정도까지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오히려 굉장히 좋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K가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저희가 지금 4월 12일에 찍고 있는데 4월 12일 하루에만 7.4% 올랐고 거의 4월 들어서 뿜었네요. 네. 이재일 연구원님이 4월 4일에 리포트를 쓰셨고 목표 주가 네. 18,000원 네. 현재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 당시에도 2월을 기점으로 중고차 시장 상승 전환하고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코멘트를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도 굉장히 화랑이고요. 경매 낙찰률 80%, 작년 12월 달에 50%대까지 떨어졌다가 80%까지 지금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딜러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자신감도 생겼고 재고는 없고 빨리 이제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아, 오히려 또 네, 지금 빨리 이제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경매장에서 지금 열심히 물량을 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서 코스트들이 굉장히 또 많이들 줄여놨어요. 비용 구조를요. 비용 구조를. 왜냐면은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우리 수익성 관리해야 된다. 차 비싸게 사오지 마라. 재고 슬림하게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코스트들을 다운시켜 놓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이제 상황이 좋아져 버리니까 오히려 안 좋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마진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분기 때가 되면은 뭐 작년 재작년에 좋았었던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진율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 말 올해 초까지는 중고차 매매센터 문 닫은 데들도 있고 네. 딜러분들 떠난 데들도 많은데 K카 같은 데들을 이제 비용을 통제하면서 네. 훨씬 더 좀 헬시하게 갔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조금은 싸게 매입했던 차량들은 또 반대로 가격이 정상화되면은 조금 더 마진이 나아질 수도 있겠고. 네. 아, 이것도 일찍 들었어야 되는데. 아, 지난주에 나오셨어야지. 이제 섭외해놓고. K카를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네. 요거를 이제 가장 좋게 보시는 거고요. 네. 아까 타이어. 그렇죠. 네, 타이어.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 타이어는 근데 제가 이제 산업 자료로 그때 자료를 쓰신 지가 써가지고 오래됐는데. 그렇죠. 네. 2월 말 정도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 논리는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대형 부품사들의 실적이 지금 좀 부진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전통적인 대안이 사실은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내에서만 이제 저희가 한정돼서 본다면은 대형 부품사들이 좀 부진하다. 그러면 항상 이제 타이어 쪽으로 가게 되는 게 타이어는 이제 RE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 타이어 시장이 있는데 네. 이 시장은 사실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OE 타이어라고 하는 완성차한테 납품하는 타이어는 뭐 물량도 이제 들쑥날쑥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마진율도 좀 취약하고 한데 RE 시장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견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차에 끼어 나오는 타이어를 OE, OE, 네. 오리지널, 이퀴먼트, 예, 오리지널 이퀴먼트고 RE는 리플레이스먼트, 교체용 타이어를 RE라고 하고. 네.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부품사가 실적이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보면 대부분 완성차 생산단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 납품이 잘 안 될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젠 RE 타이어는 괜찮잖아. 네. 그러면서 이젠 타이어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랬었죠. 지금 또 마침 보면은 유가가 또 연초에 많이 빠졌었어요. 네.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지속이 되면서 유가가 빠지고 고무 가격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한 1분기 정도 딜레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타이어 업체들이 굉장히 괴롭게 했었던 게 유가도 있지만 운송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수익성들이 많이 악화가 됐는데 운송비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반영이 되느냐 올해 1분기 시점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이제는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 업체들이 사실은 다들 견실합니다. 뭐 실적도 뭐 플럭추에이션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코스트 낮아지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굳이 뽑자고 하면은 운송비 때문에 작년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었던 네. 넥센 타이어가 그래도 1분기 실적 시점이니까 훨씬 더 좀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이게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한국 타이어 네. 대전 공장이었던가요? 네, 화제가 났죠. 거기서 큰 화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보로 느끼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네. 혹시나 반사이익이나 뭐 이런 거는 일시적인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뭐 화재가 났다고 해가지고 예. 뭐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예. 그게 뭐 아주 항구적인 데미지는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다른 타이어 업체들한테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리 타이어랑 아리 타이어가 오이가 한 30%, 아리 타이어가 한 70% 정도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네. 오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타랑 금타 이제 물량을 좀 나눠 가져간 것 같고요. 예. 아리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타 측에서는 현재 공장, 뭐 다른 공장에서의 가동률을 올려서 커버를 하겠다. 뭐 이런 플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조금 타격이 컸나요? 금전적인 손실이나 이런 거? 물론 뭐 보험은 되어 있었던 보험이 돼 있긴 한데 예. 결국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금전적인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하지만 뭐 이젠 영구적인 데미지는 아니다. 이게 일시적인 좀 노이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니까 타이어 공장들의 화재가 왕왕 있었더라고요. 과거에도. 네, 뭐 화학물질을 좀 취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종종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가요? 거기 네. 회사 이름이? 네. 하도 길어갖고 헷갈리네. 금호 타이어는 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커버를 안 하시고 네. 옛날에 어떤 뭐 이렇게 재무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고 그것도 있고 뭐 대주주 변경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 쪽으로 이제 지분이 넘어가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리스트럭처링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일 잘하는 거는 이제 회사의 수익성 추정에서 PR이나 뭐 이런 지표로 이제 보면 좋은데 네. 약간 이제는 금호타이어의 미래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그게 또 이제는 주가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뭐 얼마 전에는 이제는 공장 부지 매각 이슈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금타도 뭐 올해는 실적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코스트가 빠지는 구간이어가지고 타이어 3사 다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3사 이렇게 비교 우위 같은 걸 놓고 보면 네. 특히 이제 넥센 타이어를 그 중에서도 이제 좋게 보시니까 네. 어떤 거를 좀 꼽아볼 수 있는 거예요? 비교 우위는? 말씀하신 비교 비용 측면? 우위는 비용 플러스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예. 사실은 그분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한타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걔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싼데 최근에는 이제는 그 공장 화재 예.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눌려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넥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는 비즈니스 구조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티어가 좀 한타에 비해서는 좀 낮죠. 한타는 거의 이제 퍼스트 티어에 근접한 세컨드 티어라고 하면은
넥타는 이제는 세컨 티어에 근접한 뭐 서드 티어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원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좀 밑에 있는 애들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사실 퍼스트 티어랑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투입 원가 측면에서 예를 들어 고무 가격 네. 여기에서는 크게 차별화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뭐 싼 타이어를 만들어가지고 고무를 뭐 이제는 더 덜 넣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대부분 고가 타이어들의 판매 전략은 결국에는 기술력 그리고 브랜드 밸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프리미엄 전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율 자체가 올라와 버리면은 밑에 있는 업체들이 제일 많이 힘듭니다. 마진이 훨씬 많이 깎여요. 네. 왜냐 원가 통제가 그걸로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는 원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조 코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애들이 이제는 수익성을 확보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저희가 항상 측면에서. 1등이 나중에 이제는 원가가 계속 보존이 되는 게 구조가 다르죠. 투입 원가가 비싼 게 아니라 R&D나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나서 밸류를 얻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는 넥타이 수익성 개선 속도가 빠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조금 1등이 아닌 네. 다른 후발주자 업체에서는 원가 올라갈 때 고통도 심하고 원가 맞습니다. 내려갈 때 기쁨도 커지고 반대로 이렇게. 네, 그게 좀 장단점이 있죠. 근데 지금은 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유가가 또 갑자기 또 확 또 치솟아서 오르고 있어가지고 예. 이럴 때에는 넥타가 좀 불리합니다. 네. 또 이제 유가에 따라서 원재료에 따라서 또 뭐 변동이 물론 좀더 유가가 있을 바로 수밖에 고무 가격은 아니지만 음. 뭐 고무 가격이 간접적으로. 순차적으로 오른다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은 그럴 때는 또 이제 낮은 티어 업체들이 불리합니다.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게 약간 전통적인 인식으로 보면 이제 넥센 타이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소비자 선호도에서 약간은 좀 밀렸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프리미엄 차종, 제네시스, 전기차 이런 거 많이 나가는데 타이어 보면은 막 미쉐린이라든지 해외 타이어도 많이 껴주고 있고 프리미엄 타이어 많이 껴주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은 넥센 타이어는 괜찮을지 프리미엄 차종하고 뭐 전기차 많이 늘어나는 그 비중으로 봤을 때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일단은 전기차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 타이어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이제는 한타라고 결국에는 이제 퍼스트 티어이기 때문에 네. 한타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 해서 넥타가 거기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차 시장에서 뭐 충분히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 하기 때문에 뭐 제일 큰 수혜는 일단 한타이긴 하지만 뭐 넥타도 그 과정에서 뭐 빠지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한국 타이어 잠깐 이야기 나와가지고 조현범 회장이 얼마 전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총수의 부재 상태라 해야 되나? 네. 혹시 그거는 뭐 회사의 펀더멘털에 뭐 영향을 있거나 이런 거는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값 받고 나오십시오. 아무튼 요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네. 그래서 자동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사까지 쭉 살펴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혹은 지금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업종인데 네. 아주 오랜만에 네. 주목받는 상황에서 조금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네.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엔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업종 굉장히 이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이젠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손실을 보시거나 좀 이제 힘든 구간을 견디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작년하고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이거를 지속 가는 걸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올해 나오는 실적은 정말로 현대기아차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금보다 디스카운트 해소되고 이제는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 뭐 모든 주식에 변수가 없는 시기가 있겠습니까? 뭐 항상 변수는 있는데 네. 어떻게 따져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뭐 분기 실적이라 한들 제1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 PER이 4배.
한번 극적 한번 해봐야지. 이거 참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는 한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